안녕하세요. 정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월간화원에 다녀왔는데요. 10월에는 어떤 꽃들이 있는지 식물 소개와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섹시한 여인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무늬 바늘꽃입니다. 가오라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바늘꽃과에 속하며 여러 해 살이 불로 꽃은 6월에서 11월경에 지름 2에서 3cm 정도의 흰색 또는 분홍색으로 핍니다. 위쪽 꽃잎 2개와 아래 꽃잎 2개가 쌍을 이루어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단연생입니다. 열매가 바늘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늘꽃이라고 불리우며 꽃잎이 마치 나비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나비 접자를 써서 엷은 홍색의 꽃은 홍접초, 흰 꽃은 백접초라고 불립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노지 활동이 가능하지만 겨울철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행운의 열쇠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싹소롬입니다. 꽃잎은 보라와 연보라색이 잘 어울려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밝은 색감으로 실내 분위기를 밝혀주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넝쿨 식물처럼 곱게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묘목과 같이 식재하면 위로 타고 올라가 더욱 아름다운 정원 및 울다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기온만 맞으면 연중 개화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여름 장마 기간에 물 주기를 줄여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5도 이상입니다. 동심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여우꼬리입니다. 경북 울릉군에 서식하고 있는 외떡잎 식물 벼목사촉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이며 섬사초라고도 불리며 울릉군에서만 자생하는 특산 식물입니다. 빨갛고 통통한 풀이 여우꼬리 같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유통명은 붉은 여우꼬리입니다. 가을에 완성하게 자라는 붉은 여우꼬리는 색감도 선명하여 여름엔 쨍하게, 가을엔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 식물로 적합합니다. 번식력이 좋아 시든 꽃대를 잘라주시면 새로운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꽂이를 통해서 쉽게 번식이 되며 봄에 줄기를 잘라 삽목시키면 됩니다. 한여름 직강을 피한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4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좋은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클리핑 로즈마리입니다. 클리핑 로즈마리는 제멋대로 꾸불꾸불 자라나는 가지가 시각적으로 멋스럽지만 물씬 풍기는 로즈마리 향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거기에 더해 결정적으로 보라색 예쁜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줄기마다 꽃이 올라오는 시기가 달라 이쪽에서 꽃이 지면 다른 쪽에서 꽃이 올라온답니다.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 크게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따뜻한 곳에서 키워주세요. 행복한 생각이 몽글몽글 솟아나게 하는 햇빛옷 제라늄입니다. 꽃보다 잎이 예쁜 펜시 제라늄의 일종입니다. 짙은 그린색과 상큼한 멜론 컬러가 싱그러운 식물입니다. 햇빛을 잘 받아야 선명한 무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남아메리카에 자생하는 온대식물로 쌍덩이 식물 지소니 풀목과의 여러 해 살이 풀인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은 빛을 많이 봐야 옷자라지 않고 꽃대가 많이 생기며 잎의 무늬도 선명해집니다.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정원 화단 및 실내 환경 조성 등으로 인기가 많은 꽃입니다. 제라늄의 꽃과 품종은 다양하고 개화 기간이 길어 화려한 색을 오래 보실 수 있으며 정원의 화단, 베란다, 벽장식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분화, 플라워 박스, 행인 바스켓, 절화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라늄은 영양분이 부족하고 분갈이 시기를 놓쳤거나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할 경우 공기뿌리가 생깁니다. 공기뿌리는 물꽂이 하실 때 뿌리 내림이 빨라 삽수로는 좋지만 모체에게는 위험한 신호이니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도 이상을 고온 상태일 경우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칼슘이 부족하여 잎이 하얗게 변해버리거나 현관빛으로 밝아지는 현상을 백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초기에 발견하셨을 경우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시면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며 고온으로 인해 흡수가 부족했던 칼슘은 식물 칼슘 비료로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칼슘제를 물에 희석하여 옆면에 시비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꽃말을 가지고 있는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팝콘 같은 작고 귀여운 잎이 겹으로 풍성하게 피어나요. 계속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있고 20도 이상의 따뜻한 환경이면 내내 꽃을 피우고 지고를 반복해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을 잘 피우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세요. 양지 또는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짝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오렌지 꽃이 피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밝은 색감이 실내 분위기를 밝혀줘요. 꽃이 질 때가 되면 줄기 사이에 동그란 씨앗이 달리는데 그것을 주화라고 불립니다. 심어두면 거기에서도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가 자라나요. 겨울엔 휴면기로 잎을 떨구며 봄에 새롭게 올라온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1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은베고니아는 은색 펄감이 도는 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햇빛을 좋아하지만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약간 건조하게 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고니아는 베고니아과에 달린 여러 해 살이 화초로 베고니아는 그 종류만 1만 가지가 넘는 종류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잎의 모양, 색상, 무늬 등이 각각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으며 중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열대 지방에 분포합니다. 베고니아는 프랑스의 식물 애호가 베공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틱 프리즈는 북극 바람이라는 뜻으로 전체 펄감의 회색, 녹색, 은색의 조화로움을 나타냅니다. 예쁜 흰색 꽃도 피워줍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8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라는 꽃말을 가진 꽃기린입니다. 큼직한 꽃이 너무 이쁜 대왕 꽃기린. 꽃이 솟아오른 모양이 기린을 닮았다고 하여 꽃기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줄기는 다육질로直径이 1에서 2cm 정도이며 타겹이 변화된 날카로운 가시가 줄기 전체에 있으며 낮은 나무 모형으로 자랍니다. 추위에 강해 5도에서 월동이 가능하나 겨울철에도 개화를 계속시키고자 할 때는 10도 이상 보온이 필요하고 준형 개화성이 강하나 빛이 부족하거나 저온과 건조할 경우 낙엽이 지고 개화가 불량해집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꽃말을 가진 트리초스입니다. 사랑스러운 행인 화분 트리초스. 꽃 없이도 아래로 늘어지는 잎의 수영이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붉은 꽃을 피우면 더없이 앙증맞아요. 리스테 플랜트라는 별칭의 요 아이는 속이 빈 꽃망울 안쪽에서부터 빨간 립스틱을 돌돌 올리듯이 올라와요. 꽃망울과 꽃의 표현은 잔털로 덮여 있어요. 키우기도 쉽고 건조에 강해 물줄기를 놓쳐도 잘 견뎌요. 미세먼지 제거와 실내 공기 정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불타는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안스리움입니다. 사계절 예쁜 꽃을 오래 볼 수 있는 안스리움은
꽃꽂이로 널리 사용될 만큼 다양한 색감과 독특한 꽃 모양이 관상 가치가 뛰어나요. 꽃 한 송이를 낮게 잘라 작은 화병에 물꽂이 해두어도 감각적인 테이블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물꽂이로도 오랫동안 테이블에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핑크꽃의 릴리는 사랑스러운 발랄한 분위기가 동시에 어우러진 아이입니다. 생명력도 강하고 관리가 수월해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안스리온 스피릿. 릴리나 로얄 핑크와 달리 연한 파스텔 톤의 핑크빛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는 여리한 느낌이 있답니다. 안스리움 바닐라. 호불호 없는 색상으로 마치 레몬이 떠오르는 상큼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최고의 인기쟁이랍니다. 적당한 양의 빛과 온도가 맞춰지면 1년 내내 쉬지 않고 꽃대를 올려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가 좋은 실내 공기정화 식물 안스리움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30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멋을 부린 남자, 나는 꽃말을 가진 발렌타인 자스민입니다. 과하지 않은 은은한 초코향이 기분 좋은 발렌타인 자스민이에요. 오글거리는 작은 화형의 꽃이 아기자기합니다. 흰색과 그라데이션된 남보라색 꽃이 조화로워 눈이 즐겁습니다. 환경이 맞으면 성장이 빠른 편으로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반동물성 식물로 늘어지게 키우시거나 꽃이 지고 나면 원하는 수영으로 가지치기 해주시면 나만의 수영으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반려식물입니다. 잎과 열매는 약재로 사용되며 열매는 독성이 있어 맺히면 따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반려묘가 있는 가정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지활동 불가로 겨울철 발코니 밝은 창가에서 관리해 주시면 꽃을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잎사귀의 플래시가 독특하고 빈티지 느낌을 내는 빈티지 호야입니다. 꽃대의 유무는 개체마다 다릅니다. 호야는 직사광선을 주의하여 햇빛이 잘 드는 실내, 창가, 베란다 등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잎이 말라 쭈글거리거나 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시고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추위에 다소 약하므로 겨울철엔 5도 이상 유지해 주세요. 보송보송 솜털이 있는 땅콩 같은 귀여운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호야 로툰디 플로라입니다. 네모진 듯 둥근 듯 너무나 매력적인 잎모양을 가지고 있는 호야 로툰디 플로라는 성장이 빠르고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꿀풀과에 속하는 쌍덩이 식물 여러 해 살이풀 장미 허브입니다. 이름처럼 장미 모양이며 사과향과 레모향이 섞여서 나는 허브랍니다. 허브류, 관엽식물보다도 습도 발생량이 많은 편인 장미허브는 공부방에 두면 집중력을 도와주고 감기나 알레르기, 기관지가 안 좋을 때 향을 맡으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향이 좋아 잎을 말려 방향제나 입욕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온수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에서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기는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있는 트리안입니다. 마디풀과의 반상록 덩굴성 식물이며 길게 늘어난 줄기 주변으로 잘 자란 잎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자라는 힘이 강해 선반이나 화분 등에 늘어뜨리면 더욱 운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에 효능이 있어 보일러, 가스레인지 옆에 두시면 좋습니다.
실내에서도 잘 적응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공기 정화 및 가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물을 좋아하지만 가습에 주의하시고 통풍에 신경 써주세요. 건조한 실내의 경우 물 분부기로 잎에 물 분부해주세요. 무모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석화입니다. 석화가 최초로 발견된 장소인 예멘의 아덴에서 유래되었으며 사막의 장미, 아데니움이라고 불립니다. 지세부가 코끼리의 발과 닮았다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석화는 우기에 잎이 돋고 꽃이 피다가 건기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잎을 몽땅 떨어뜨리고 휴면에 들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잎이 뚜둑 떨어진다면 놀라지 마시고 일조량을 충분히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바오바브 나무를 닮은 통통한 다육식물로 사막의 장미라는 이름처럼 건조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낙엽이 지는 가을이 오면 휴면기가 오므로 이 기간에는 물을 주지 말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전화위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남천입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잘 자라는 남천. 남천은 실내, 실외에서 모두 잘 자라는 식물로 계절마다 변하는 잎의 모습을 보며 사계절을 모두 느낄 수 있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가급적 적게 주시고 한 번에 흠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온도는 13도에서 25도, 남천은 노지 활동이 가능하여 겨울철에도 끄떡 없습니다. 잎에 우유와 딸기를 타놓은 듯한 밀크 컴패티입니다. 열대 중남미, 멕시코, 브라질이 원산지인 밀크 컴패티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고 빛의 양에 따라 무늬가 달라지기보단 랜덤으로 다양한 새순을 볼 수 있어요. 밀크 컴패티는 빛이 부족해도 잘 적응하여 실내에서 쉽게 키울 수 있어요. 강한 직사광선에는 잎이 탈 수 있으니 창이나 얕은 커튼을 통한 부드러운 햇빛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2도입니다. 신고니움의 변종 중 하나인 핑크 신고니움입니다. 색이 일반 신고니움보다 화려하며 신고니움답게 키우기 쉬우며 순이 바글바글 잘 올라옵니다. 신고니움은 나사에서 선정한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 52 중 19위로 실내 아모니아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잎 무늬와 독특한 색감을 갖고 있어 인테리어 식물로 인기가 많습니다.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아 초보자분들도 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거실, 테이블, 주방, 침실, 공부방에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마치 물감을 떨여놓은 듯한 강렬한 핑크색이 특징인 론데리 파티타임입니다. 빛과 물을 무척이나 좋아하며 빛을 잘 받으면 핑크색이 더욱 진해집니다. 물을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겉흙 상태를 잘 확인하고 물을 흠뻑 주셔야 합니다.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시고요.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다시 찾은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형광 스킨다섭스입니다. 덩굴성 식물로 키우면 키울수록 늘어져 자라는 잎이 멋스러운 형광 스킨다섭스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아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음지. 풍성한 잎을 원하신다면 반양지가 좋습니다. 가끔 솔솔 부는 바람 정도면 적당하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카시아 잎 모양을 닮은 싱그러운 잎 모양과 연두빛 색상을 가진
타마린드입니다. 타마린드는 햇빛이 좋고 따뜻한 날씨에 잎을 활짝 펴고 있다가 춥거나 빛이 부족할 때 밤이 되면 잎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마린드는 우스터 소스 및 커리어에 빠지지 않는 아이로 다양한 음식에 쓰이며 주스로도 만들어 먹을 만큼 톡 쏘는 새콤달콤한 향미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해가 잘 드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물은 좋아하지만 가습에 약해요. 겉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2도에서 28도, 따뜻한 날씨를 좋아합니다. 마디풀가루 마오리 소포라, 마오리 코로키아 다음으로 출시된 뮤렌베키아입니다. 뉴질랜드 원산지로 하트잎이 작고 가지가 여리여리해서 선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은 식물입니다. 뉴질랜드 유명한 농업학자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겨울철 베란다 월동인 경우 잎을 모두 떨군 후 봄이 되면 다시 새잎이 올라오며 실내 월동의 경우 온도만 맞다면 사계절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나며 실내, 사무실, 카페 등 인테리어 효과와 공기 정화 모두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3도 이상입니다. 뾰족한 잎이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알라리아입니다. 실내 적응력이 뛰어나고 건조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져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검게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알라리아는 성장이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지치기나 분갈이를 자주 필요하지 않아 귀찮음을 덜을 수 있는 매력적인 반려식물입니다. 여름철 직사광선은 잎을 손상시킬 수 있고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에서는 잎이 주름지거나 오그라들며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물은 봄, 여름, 가을에는 겉흙이 말랐을 때, 겨울에는 속끝까지 바짝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가정의 행복과 평화라는 꽃말을 가진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호랑가시 나무는 감탕나무과 여러 해살이 식물로 한국과 중국 등에 분포하며 노화자 나무, 호랑이 발톱나무라고도 합니다. 4, 5월에 흰색으로 잎 겨드랑이 사이에 뭉쳐피며 잎은 모서리 부분이 가시처럼 뾰족합니다. 꽃이 피면 은은한 향기가 나며 꽃보다 빨간 열매가 더욱 예쁘며 크리스마스, 겨울을 상징합니다. 남부지역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30도, 최저 온도는 4도 이상입니다. 사랑스럽다라는 꽃말을 가진 루일리아 데보시아나입니다. 잎이 짙은 녹색의 벨벳 느낌이 나는 특이한 데보시아나입니다. 잎맥은 현관빛이 나서 더욱더 신비로운 느낌이 감돌아요. 잎 뒷면은 짙은 보라색으로 이국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보랏빛의 판타지아 외모의 꽃을 피웁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 주시고 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추워지면 실내에서 들여 관리해 주세요. 고급스러움이 물씬 풍기는 독특한 자줏빛 이파리가 특징인 만냥금 홍공작이에요. 붉은색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플랜테리어의 포인트 식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열매는 식용할 순 없지만 물관리만 잘해주면 1년 이상 볼 수 있어요. 종종 분무를 해주시면 열매를 싱싱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공작 만냥금은 봄에 별 모양의 검은 점이 있는 흰색 꽃을 피워요. 꽃이 필 무렵 충분한 빛과 물을 주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연두색에서 겨울이 될수록 붉게 변합니다. 때문에 크리스마스 열매라고 불리기도 해요.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3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대나무처럼 얇고 길쭉한 잎이 고무나무라고 느껴지지 않는 독특한 모습의 알리 고무나무예요. 넓은 잎을 가진 다른 일반적인 고무나무와 달리
존재감이 넘치는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키우기 쉽고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한 고무나무의 기능은 그대로 가지면서 어느 곳에 두어도 존재감이 확실한 무늬 알리고무나무입니다. 햇빛을 잘 보면 더욱 짱짱하게 새잎을 내어주고 빛이 적당히 드는 거실 안쪽, 사무실, 카페, 병원 같은 공간에서도 워낙 잘 자랍니다. 또한 물주기에 민감하지 않고 건조에 강해 며칠 물 주는 걸 놓쳐도 생명력 강하게 제 모습을 유지합니다. 고사리는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높은 식물로 담배 연기 제거에도 효과가 있으며 증상작용이 활발해 가습기 역할도 해주는 식물입니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입에 달라붙으며 초미세먼지는 이빨 구멍으로 흡수됩니다. 음이온 발생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물론 공기 중의 유기화학물과 이산화탄소까지 정화해주는 공기정화 식물입니다. 방근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과습 주의해 주시고요. 추위에 약함으로 따뜻한 곳에 놓아주시고 습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종종 입 쪽으로 분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